안녕하세요. 이젠 200주차를 향해 달려가는 행복한 신혼생활 100주차 신혼부부입니다. 지난번 출국 전 어사인 소동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폴란드행 티켓을 쟁취해낸 저는 출국 날 아침 일찍 인천공항으로 갔습니다. 저 혼자 간 건 아니었고요. 그 당시 2년차였던 회계사님과 함께 다녀오는 일정이었어요. 그때 에로티 항공, 폴란드 항공을 처음 타봤습니다. 생각보다는 되게 좋더군요. 비행기 안에 신라면, 컵라면이 마구 쌓여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한 2개 먹은 것 같아요. 폴란드의 수도는 바르샤바입니다. 저희의 목적지는 한국으로 치면 대전 정도 될까요? 브로츠와프라는 도시였고요. 따라서 한국에서 바르샤바까지 이동을 하고 브로츠와프로 들어가는 국내선 비행기를 한 번 더 타야만 했죠. 첫 비행 시간은 10시간이 조금 더 걸렸던 것 같습니다. 꽤 멀더라고요, 폴란드가. 폴란드와 한국의 시차는 7시간, 한국이 7시간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점심 조금 전에 출발 후 10시간이 넘는 비행 뒤에도 아직 저녁이 되기 전이었어요. 제가 유럽에 가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는데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한 게 해가 정말 엄청 빨리 지더라고요. 바르샤바 쇼핑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2, 3시 정도였는데 벌써 하늘이 어둑어둑해져서 한국이었으면 저녁 6, 7시 정도의 어두움이었거든요. 처음엔 시간에 적응이 안 돼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브로츠와프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법인에서 폴란드로 장기 파견을 나가 계셨던 텍스본부 이사님께서 저희 일행을 마중 나와 주셨어요. 이사님의 차를 타고 시내에 있는 숙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우리의 3박 5일 일정은 다음과 같았어요. 수요일에 폴란드 도착, 목요일에 재고 실사, 하루는 자유시간, 그리고 토요일날 폴란드에서 출발해서 일요일날 아침에 한국에 도착하는 플랜이었죠. 이런 일정을 이사님께 설명드리며 브로츠와프 시가지 여기저기를 구경하다 보니까 금방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모노폴이라는 굉장히 고풍스러운 호텔이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머물면서 연설을 했고 그래서 유명해진 호텔이라고 하더라고요. 도착하고 짐을 풀 때쯤에 시간이 저녁 7시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원래라면 함께 간 회계사님과 함께 시내에 나가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들어올 생각이었는데 나약한 동반자분께서는 시차 적응에 실패해가지고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자야겠다, 안 나간다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 뛰쳐나갔습니다.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호텔 주변에서 시작해서 사람들이 많은 시가지 쪽으로 나가서 여기저기를 구경했어요. 이 브로츠와프라는 도시에는 자그마한 난장이 석상들이 100개 이상이 숨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랬는데 여길 가도 있고 저길 가도 있는 거예요. 난장이들이 조밀조밀. 나중에 텍스팀 이사님께 여쭤보니까 과거의 브로츠와프 시민들이 공산주의 정권에 대항하고 그들을 조롱하는 의미에서 만들었다는 역사가 남아있는 난장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공산주의가 몰락한 이후에는 브로츠와프의 관광상품이 된 거라고 합니다. 여튼 혼자서 폴란드의 첫날 저녁거리를 여기저기 배회하다가 뭘 먹을까 고민 끝에 KFC에서 치킨이랑 맥주 좀 사다가 숙소에서 먹었습니다. 역시 패스트푸드가 최고더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사님 차를 타고 재고실사 사이트로 이동했습니다. 시차 적응 때문에 졸려 죽는 줄 알았어요. 이날이 회사 공장이 전체적으로 셧다운을 하고 휴무일이었었는데 저희들 재고실사 때문에 현지 직원분들이 대부분 다 출근을 하셨더라고요. 어쩐지 우리를 쳐다보는 눈빛이 묘하게 매서웠습니다. 주재원으로 나와 계신 팀장님과 가볍게 인사를 하고 바로 둘이서 흩어져서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재고 실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한국인에서 폴란드인으로 바뀐 거 말고는 지금까지 해왔던 실사와 크게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뭐 물건 숫자 세는 거가 다르면 뭐 얼마나 다르겠어요? 정신없이 실사를 하다가 배꼽 시계가 울리더라고요. 회사 팀장님이 점심 먹고 하자고 하셔서 회계사들, 이사님, 그리고 팀장님 이렇게 넷이서 차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했습니다. 팀장님이 이용하시던 차가 폭스바겐의 파사트라는 모델이더라고요. 독일 차를 그때 처음 타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냥 생각나서 말해봤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혹시? 차를 타고 가면서 내심 기대를 했죠. 아, 드디어 폴란드, 유럽, 맛있는 스테이크 이런 거 좀 먹어보는 건가? 와. 그리고 잠시 후 저희는 김치찌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단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눈물 젖은 김치찌개를 먹고 다시 공장에 가서 못다한 실사를 계속했습니다.
사실 실사 대상 재고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수준이어가지고 점심을 안 먹었으면 1시 전에 끝낼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김치찌개가 모든 걸 방해한 거죠. 3시쯤 실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역시나 바깥은 저녁처럼 어두워졌더라고요. 어제 본 광경이었지만 너무 신기했습니다. 또 돌아가서 채비를 하는데 팀장님께서 저녁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시더라고요. 브로츠하프 맛집으로 데려가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순간 머릿속에 김치찌개 이연봉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래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다시 팀장님 차에 탔습니다. 그런데 바로 시내로 가지 않고 쇼핑몰로 저희를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가족, 지인들 줄 선물은 사셨나요? 안 사셨으면 여기서 사시라고.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대구 출신 분이셔서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길래 처음에는 약간 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조금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저희들이 귀국하는 순간까지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폴란드에서 지아자라는 브랜드의 크림이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양가 부모님들, 친구들 선물을 사고 그리고 저 대신 광저우와 국내로 실사를 간 사랑하는 팀원들의 크림도 구매했습니다. 인차지와 매니저님, 파트너님께 뇌물로 바칠 것도 당연히 샀죠. 저는 철두철미하거든요. 그리고 팀장님이 말하길 사실 보드카는 러시아가 아니라 폴란드가 최초 원산지다. 보드카도 구매해가라 이렇게 추천하시길래 장인어른께 드릴 거 하나, 우리 아버지 드릴 거 하나 이렇게 샀습니다. 팀장님 말씀의 진위 여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팩트체크는 안 해봤어요. 이것저것 막 구매를 하고 이제 김치찌개에 소주를 먹으러 가는가 하고 있었는데 팀장님께서 우리를 데려간 곳은 놀랍게도 한옥 김치찌개집이 아니라 귀여운 새 그림이 입구에 그려져 있던 펍 같은 식당이었습니다. 텍스본부 이사님과 함께 넷이서 가기로 들어갔고 스테이크와 샐러드 그리고 맥주를 주문해서 마셨는데 글쎄 진짜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맥주가 너무너무 진짜 최강 레알 맛있는 거예요. 그 맛이 진짜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정말 염치 없음 불구하고 팀장님께서 쏘시는 자리였는데 맥주 계속 시켜다 마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그 순간에는 이 맥주 이름을 물어볼 수가 없어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뭐 어떻게 읽는 거야? 샤제스 지워테 프셰니츠나? 라고 읽는 거라고 합니다. 폴란드어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 탑3 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폴란드에 가실 일이 생기시고 맥주를 좋아하신다면 꼭 마셔보시길 권장드릴게요. 진짜 제 인생 맥주였습니다. 한국에서 팔면 좋을 텐데. 식사를 하는데 팀장님께서 내일 자유시간에 뭐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직 별 다른 계획이 없다 하고 말씀드리니까 계획을 짜주시는 겁니다. 플랜 A부터 C까지. 폴란드 위치가 꽤 여행 가기에 좋은 입지더라고요. 버스 타고 베를린도 갈 수 있고 프라하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동네는 생존 조약이라는 게 체결이 돼 있어서 별도의 출입국 심사 없이도 이 나라 저 나라 자유롭게 놀러 다닐 수 있다고, 자기도 매주마다 다른 나라로 놀러 간다고 아주 부러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어딜 갈까 고민하다가 폴란드 자체를 벗어나는 건 약간 부담이 돼가지고 폴란드 남부에 위치한 폴란드의 옛 수도 크라쿠프라는 도시로 가기로 했습니다. 버스를 타면 3시간 정도 조금 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팀장님과 이사님과는 헤어지고 숙소로 들어가서 쉰 다음에 다음날 아침 금요일날 단 하루 자유시간을 얻은 저희 일행은 버스를 타고 크라쿠프라는 도시로 가서 자유시간을 즐겼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수용소가 바로 옆에 있는 도시였죠. 아우슈비츠 수용소도 정말 가보고 싶었는데요. 이게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됐고 그리고 자동차가 있어야 가기 용이한 곳이어서 가보지 못했습니다. 크라쿠프는 유럽의 구시가지 느낌이 물씬 나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구경하는 내내 한국에 두고 온 와이프가 생각나더라고요. 제 와이프가 여행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폴란드 스타일 족발도 먹고 맥주도 마시고 야경도 보고 서울 구경 온 시골 촌놈 마냥 입을 해벌쭉 벌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해외여행을 가면 그 나라, 그 도시의 마그네틱 자석을 사다가 집에 모아놓는 취미가 있어서 크라쿠프랑 브로츠하프의 자석도 하나씩 샀습니다. 스타벅스 가서 먹을 컵도 하나 샀고요. 호갱 인증하고 왔습니다. 저녁이 되기 전에 다시 브로츠하프로 돌아왔는데 동반자 회계사님은 아직도 시차 적응이 안 된다면서 힘들다면서 숙소로 바로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저는 또 혼자 뭔가 아쉬워서 또다시 첫날 저녁처럼 혼자 시내를 어슬렁거리다가 야경 구경 좀 하다가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어제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던 그 맥주 병맥주 버전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당장 사고 또 KFC 가서 치킨 한 마리 사다가 숙소에 들어와서 혼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로 구상을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병맥주는 어제 그 생맥주 맛이 안 나더라고요. X년차의 추억 시리즈는 비정기적으로 연재됩니다. 질문, 수험 상담, 컨텐츠 제안 등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신혼부부에게. 내일 모레 올 줄 알았던 택배가 하나 있었는데 오늘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집 문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있는 걸 발견한 사람의 심정과도 같습니다. 고맙습니다.